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토입니다. 삼성전자 중국 사업혁신팀 신설은 연말 연초에 많이 보도됐던 내용이라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일부 발췌하자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한종희 DX 부문장, 부회장 직속으로 중국 사업혁신팀을 신설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은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잘 준비해서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조직을 개편하면서 중국 사업 혁신팀을 만들었고 여러 분석과 고민을 하고 있다.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으나 갤럭시 브랜드 지표 지수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국 현지 칼럼 한 편을 공유하겠습니다. 칼럼이라는 게 작성자의 관점이니 모든 중국인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지만 내용 중 개인적으로 공감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이 칼럼을 선택했습니다. 찐종토는 중국 주식 전문 채널이며 본 영상은 중국 현지 칼럼 공유 차원이지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주가와 연관해서 코멘트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칼럼 제목은 산싱回不来了. 번역하면 삼성은 돌아오지 못한다 또는 삼성은 돌아올 수 없다. 게재일은 2022년 1월 30일입니다. 글 구성을 보면 도입부에 이어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급적 직역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칼럼 중 국내는 중국 국내를 말하고 국산은 중국 국산을 말합니다. 네, 시작할게요. 삼성은 돌아오지 못한다. 맨 위에 회색 글씨 한 줄. 삼성은 변했다. 시장도 변했다. 오고 싶다. 희망이 없다. 삼성은 또 중국 시장으로 돌아오려 한다.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 은신한 후 We are back를 외친지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기존의 몇 번은 시장에서 아무런 파장 없이 대충 그쳤다. 그럼 삼성이 이번에 컴백하겠다고 하는 건 늑대가 진짜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헛손질일까? 이를 위해 삼성 휴대폰의 시장 현황을 초래한 원인 및 지금 처한 시장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봄으로써 다음 3개 질문에 대해 답해 보겠다. 첫째, 삼성 휴대폰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가? 둘째, 삼성 휴대폰은 중국에서 무엇을 겪었는가? 셋째, 중국 시장 컴백, 삼성은 아직 기회가 있는가? 네, 첫 번째 소제목, 잊혀진 구석. 최근 한국 언론에 의하면 삼성은 중국 시장 혁신팀을 신설했고 스마트폰과 스마트 가전에 주력하며 중국 시장 혁신팀은 삼성전자 한총희 부회장 직속이라 한다. 이 액션은 삼성이 중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외부로 전달한 것이 매우 뚜렷하다. 사실 삼성은 중국 시장을 떠난 적이 없다. 단지 삼성 휴대폰이 중국에서 쇠락한 후에 중국 시장으로 컴백한다는 소식이 종종 들렸다. 살 길을 찾고 싶은 삼성의 의욕은 매우 강하지만 시장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대부분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황제인 삼성은 이미 점점 잊혀지고 있다. 그냥 기사를 볼 때만 삼성이 과거에 중국 시장에서 휘황한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다는 게 가끔 생각난다. 원래는 주변 동료들에게 지금 삼성폰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찌하랴 주변의 삼성폰은 이미 찾아보기 어렵다. 일주일간 주변에 알아봤는데도 별로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서 보기로 했다.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삼성 휴대폰 매장은 우한 중남로 상권에 위치한 수닝이고 가전 종합 쇼핑몰인 수닝이고 중남점에 있다. 여기에 있는 삼성 매장이 휴대폰 전문점은 아니지만 모든 휴대폰 브랜드가 하나의 휴대폰 매장에 모여 있을 때 비교해보면 아마 문제를 발견해낼 수 있을 거다. 매장에 들어가니까 삼성 휴대폰은 구석에 위치해 있어서 옆에 있는 화웨이 오너 전문점에 비하면 확실히 초라해 보인다. 참고로 화웨이는 화웨이 산하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브랜드이고 오너는 원래 화웨이 산하 중저가폰 브랜드였는데 미국 제재 때문에 2020년 11월에 화웨이로부터 분리됐습니다. 네, 계속할게요. 단순 느낌으로 봤을 땐 삼성은 소외된 느낌이 좀 많이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삼성폰은 매대가 2개밖에 없었다. 비록 전시 공간이 적지만 휴대폰, 태블릿,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각종 제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10개 정도 되는 스마트폰 중 반이 폴더블 폰이다. 갤럭시 F52와 A52 이 두 개 중저가 폰 외에 나머지는 판매 가격이 모두 4,000위안 이상이다. 소닝의 휴대폰 매장에서 삼성 전문점의 위치, 진열되어 있는 제품은 사실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 처한 축소판이기도 한다. 과거의 삼성은 밸류체인 우위를 빌어 장기간 글로벌 판매 1위라는 보좌를 차지했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거대 영향력과는 반대로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연이어 무너졌다. 시장 점유율은 갤럭시 S4 때의 31%에서 쭉 하락해서 여러 해 동안 1% 미만까지 추락했다. 카운터 포인트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 3분기까지 국내 시장에서, 중국 국내 시장이죠. 2021년 3분기까지 국내 시장에서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와 오너, 애플을 제외하면 삼성 및 기타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했다. 삼성폰은 판매량에서 이미 기타로 분류되는 지경까지 전락했고 이미 시장에서 비주류화됐다는 것은 분명했다. 이외에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삼성폰의 판매량을 보면 주로 프리미엄 폰에 집중되는데 이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프리미엄 폰 위주인 상황과 비슷했다. 과거의 시장 점유율 1위에서 소비자들이 거의 망각해버린 지금까지 탄식을 면할 수 없다. 삼성은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의 황제로서 시스템이든 하드웨어든 옛날에 한때 휴대폰 패자였던 노키아가 겪었던 변혁에 봉착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계속 스마트폰의 발전을 리드했었다. 이는 과거의 삼성이 몇 년 연속 글로벌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럼 왜 삼성은 중국 시장에서 이 정도까지 쇠락했는가? 여러 차례 컴백 시도를 했어도 결국 국면을 되돌릴 방법이 없었는가?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제목, 잊혀진 구석이고 이어서 두 번째 소제목, 약소함과 무지는 생존의 장애가 아니다. 오만이야말로 생존의 장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중국인을 말하죠.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중국에서 삼성이 쇠락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2016년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사건이다. 노트 7 폭발 사건 발생 후 삼성은 전 세계에서 노트 7 리콜 계획을 시작했는데 유독 중국 시장은 리콜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후 비록 중국 국내에서 노트 7 폭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삼성 측은 여전히 소비자가 시비를 건 거다. 소비자가 고의로 휴대폰을 가열시킨 거지 휴대폰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동시에 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이 중국 소비자들을 미국, 유럽 소비자들과 차별해서 대응한 점, 이런 차별과 오만한 태도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여기서 국민은 중국 국민이죠. 이런 차별과 오만한 태도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삼성에 대해 아무런 호감도 가지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사실 노트 7 폭발 사건 발생 전에 삼성폰은 이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노트 7 폭발은 단지 가속제였다. 2013년 삼성은 아직 중국 휴대폰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4년이 되자 샤오미가 갑자기 올라와서 당해 판매량 1위를 단번에 차지했고 이로써 중국 국산 브랜드 굴기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 해부터 삼성폰의 시장은 흐르는 물처럼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 표는 2013년과 14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순위인데요. 좌측 열부터 순위, 업체, 2014년 시장 점유율, 2013년 시장 점유율, 2014년 판매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 업체명은 샤오미, 삼성,聯想, 레노버, 화웨이, 쿠파이, 기타, 합계. 보시면 2013년 중국 스마트폰 순위 중 1위는 삼성 18.7%, 2위聯想, 레노버 11.9%, 3위 쿠파이 10.7%, 4위 화웨이 9.3%, 5위 샤오미 5.3%, 기타 합계가 44.9%. 하지만 2014년이 되자 시장 점유율 1위는 샤오미 12.5%,
2위 삼성 12.1%, 3위 레노버 11.2%, 4위 화웨이 9.8%, 5위 쿠파이 9.4%, 기타 합계가 44.2%. 그리고 2014년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샤오미는 플러스 186%, 하지만 삼성은 마이너스 22%, 그 외에 레노버 플러스 13%, 화웨이 플러스 27%. 네, 계속할게요. 2015년이 돼서 화웨이, 오포, 비보, 애플 등 후발자들이 앞서게 되면서 중국 시장 점유율 톱5를 차지하게 됐고 삼성은 정식으로 others, 기타로 전락하게 됐다. 다음 해인 2016년에는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건의 발생에 따라 삼성폰의 이미지가 일락천장하면서 삼성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마지막 한 가닥 생각을 철저히 잘라버렸다. 사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저가 폰은 장기간 대부분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고 당시 중국 시장에서 삼성의 주력 제품은 중저가 폰이었다. 하지만 중국 국산 브랜드의 굴기에 따라 삼성 중저가 폰은 그에 비해 가성비가 매우 낮았다. 성능이든 제품력이든 국산 브랜드한테 거의 완패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IM 부문장은 당시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 실패한 걸 인정한다. 중국 브랜드가 중저가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했지만 삼성은 영원히 저가 폰에만 주력하지는 않을 거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 주류 제품인 중저가 시장에서 판매량을 잃었으니 프리미엄 제품만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지탱하지 못한 게 뻔했다.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니까 뒤따라온 건 바로 삼성이 중국 현지 공장의 문을 닫고 인력 감원한 것이었다. 2015년 삼성의 OEM 공장 중 하나였던 보광소주 공장이 생산 정지로 문을 닫았고 2018년 삼성 심천 공장과 천진 공장이 문을 닫았고 2019년 삼성은 중국 현지 마지막 공장, 가장 큰 공장이기도 했던 광동 해주 공장을 닫았다. 휴대폰 생산 사업 정지 후 삼성은 중국 국내에서 주로 반도체 칩과 메모리 사업을 영위했다. 2020년에 이르러 삼성을 위해 일했던 중국 현지 직원 수는 과거 정점 시기에 비해 근 40% 줄었다. 동시에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삼성 매장도 대폭 축소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오포, 비보의 오프라인 채널은 모든 틈을 다 파고들면서 전통 유통 채널상의 기존 스마트폰 업체들을 점차 억누르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삼성도 불행을 면치 못했다. 휴대폰 매장에서 삼성 전문점은 화웨이, 오포, 비보에게 점차 점령당했다. 국산폰, 중국 국산폰의 포유 토벌, 나쁜 애프터 서비스 체험, 무너진 브랜드 이미지, 삼성의 몰락은 불가피한 듯 했다. 하지만 이는 시장 표면에서 드러난 것들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삼성 자체에 있을 것이다. 모 삼성 유통 채널 관계자는 이렇게 코멘트했다. 삼성 문제의 근원은 삼성이라는 글로벌 그룹의 중국 현지화가 주로 인사와 체제의 현지화였다는 점인데 그중 특히 인사 문제가 요해였다. 모든 유통 채널 문제, 제품 라인 문제, 시장 문제, 마케팅 홍보 문제는 다 인사의 영향하에 형편이 날로 악화됐다고 할 수 있다. 삼성의 중국 시장 최고 책임자는 3년 동안 3번 교체됐고 책임자마다 재임 기간 동안 삼성 스마트폰의 권력 부서, 가격 결정 전략, 홍보 문제에 대한 처리 방식 등이 다 좀 달랐다. 유통 채널을 예로 들자면 복합 채널 방식에서 점차 전국 대리상 방식으로의 전환을 겪으면서 기존의 셀인에서 셀아웃로 전환됐다. 그들 책임자들은 비록 관리 방식상 각자 스타일이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월감. 그들 총괄장들은 비록 관리 방식상 각자 스타일이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월감. 중국 시장 책임자로서 그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싶지 않았고 한국인만 포함되어 있으면 한국어로 이메일을 작성했고 한국인만 있으면 회의를 한국어로 했으며 심지어 중국에 와서 협력 업체들을 방문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중국 시장과 중국 소비자들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은 결과는 바로 삼성 제품이 가성비, 소비자 체험, 애프터 서비스 등 면에서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게 됐다는 점이다. 타 브랜드의 스마트폰들이 가성비가 점점 높아지고 시스템이 점점 휴머니즘화되고 서비스 체험이 점점 좋아졌는데 삼성은 여전히 꿈쩍 안 했다.
류 츠시는 소설 산티에서 이렇게 말했다. 참고로 류 츠시는 중국의 소설 작가 이름이고 산티는 SF 소설 3체, 영문명은 Three 류 츠시는 Three라는 SF 소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약소와 무지는 생존의 장애가 아니다. 오만이야말로 생존의 장애다. 이 말은 원래 인류가 미지의 우주, 미지의 문명에 직면할 때 자신이 아나무인일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른 문명을 멸시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이 도리는 삼성이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의 처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언제든 멸시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예측 불가한 재난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시장에 있어서 내부 원인이든 외부 원인이든 소비자들이 직접 접하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 자체다. 제품 경쟁력이 부족하든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든 소비자들의 최종 소비 체험이 나쁘기만 하면 소비자들은 결국 발로 투표하게 된다. 중국 시장에서 삼성의 쇠락은 스스로 한 발 한 발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삼성은 중국 시장을 다시 만회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 기회가 있을까?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제목 잊혀진 구석에 이어 두 번째 소제목 약소와 무지는 생존의 장애가 아니다. 오만이야말로 생존의 장애다. 이고 이어서 세 번째 소제목은 시장은 변했다. 삼성이 이번에 중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한 건 아마도 현지화에 있어서 존재한 문제를 인식한 듯하다. 삼성이 중국 소비자들의 습관과 선호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부서를 설립해서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목표는 매우 명확하다. 동시에 1월 초 삼성은 찡동과 2022년 전략적 협력 협의를 맺었고 그 전에 삼성은 호남 유성 TV의 엔터 프로그램인 피징展지的哥哥와浙江卫视 절강 유성 TV의 엔터 프로인 追星星的人의 스폰서로 참여하기도 했다. 삼성은 제품, 마케팅과 유통 채널에서 힘을 쓰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 환경이 아마 삼성에게 일종의 잠복기를 제공한 듯하다. 반도체 칩 공급 부족이라는 배경하에 삼성은 밸류체인 우위가 뚜렷하고 화웨이가 공석이 생겨서 프리미엄 시장은 일정한 공백이 생겼고 삼성의 폴더블 폰도 일부 성적을 거뒀다.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수한 시장 환경에 있는 가운데 삼성은 중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매우 좋은 시기에 처해 있는 듯해 보인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시대와 상황이 변했다. 비록 지난 몇 년간 삼성 스마트폰이 글로벌에서 여전히 톱1이지만 이러한 상황은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폰이 글로벌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일부 특수한 원인이 있었다. 특히 선진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미국 시장에서 휴대폰의 주요 유통 채널은 통신사다. 고객들이 매장 등 채널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는 정가로 사야 하지만 통신사 쪽에서 사면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은 다 통신사 쪽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걸 선택하게 된다. 지금까지도 중국의 몇몇 주요 스마트폰 업체는 다 아직 미국의 통신사 채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삼성은 계속 그 채널에 있었다. 유럽 시장은 상업화가 비교적 발달하고 업계가 오래전부터 이미 안정됐다. 유럽에서 새로운 소매 채널을 구축하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삼성은 비교적 일찍 유럽 시장에 들어가서 비교적 성숙한 판매 채널이 있다. 중국의 휴대폰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2015년 이후에야 성장된 것이고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 주로 발을 붙였으며 해외 시장으로는 천천히 확장한 것이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의 명성이라 하면 삼성이 당연히 중국 국산 브랜드보다 강하고 소비자 신뢰도도 더 높다. 하지만 중국 국산 스마트폰의 해외 진출 가속화에 따라 시장 구도도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 스마트폰은 삼성폰을 따라잡고 있다. 2021년 인도 시장에서 샤오미는 25%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듬직하게 유지하고 있고 삼성은 19%의 시장 점유율로 2위. vivo, realme, oppo가 각각 16%, 15%, 12%로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다. 샤오미, 삼성, vivo, realme, oppo 이 5개 브랜드는 이미 인도 시장의 87%를 차지했다.
더 중요한 점은 인도 시장에서 샤오미는 2017년 3분기부터 이미 삼성을 초월해 1등을 차지한 이래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기타 몇 개 중국 국산 브랜드는 삼성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유럽은 중요한 선진 시장으로 스마트폰 업체들이 반드시 쟁취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다. 화웨이는 원래 유럽 시장에서 삼성을 초월할 만한 기회가 컸는데 결국 제재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의 발전이 제한됐다. 한편 러시아에서 화웨이는 여전히 삼성을 초월해 1위가 됐다. 화웨이 외에 샤오미도 삼성을 초월할 기세가 컸다. 캐널리스가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 2분기 샤오미는 유럽 시장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고 시장 점유율이 삼성과 애플을 초월한 28%로 전년 동기 대비 70% 올랐다. 서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의 시장 점유율은 톱3에 들어갔고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다 1위에 달했다. 비록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 삼성 뒤에 있지만 지금의 성장 속도로 봐서 삼성을 초월하는 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삼성은 프리미엄 제품에서 줄곧 아주 경쟁력이 있었고 삼성의 충성 고객들은 대부분 삼성 프리미엄 폰 고객이라서 프리미엄 시장은 삼성이 가장 차지하기 쉬운 진지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이 화웨이가 공석인 시기를 노려 들어오려고 환상을 품었지만 애플한테 뺨을 한 대 세게 맞았다. 캐널리스의 데이터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아이폰 13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2021년 4분기 애플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2%에 달해 다시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아이폰의 고객 충성도는 줄곧 아주 높았다. 작년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소송 과정에서 애플은 내부에서 진행한 시장 조사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있다. 애플의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아이폰 팬들이 지속적으로 아이폰을 구매한 비율은 여전히 81%, 86%, 74%, 88%에 달했다. 고객이 아이폰을 선택하게 되기만 하면 그 후로는 다시 안드로이드 폰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애플한테 지고 여러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에게 초월당하면서 글로벌 1위의 지위도 압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중국 시장은 그냥 대충 브랜드를 구축하고 유통 채널을 재구축한다고 해서 마구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삼성폰의 유일한 우위는 아마 지금 주력하고 있는 폴더블 폰일 것이다. 하지만 폴더블 폰이라는 품목은 탄생할 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소비할 만한 제품이 아니라는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대부분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폴더블 폰은 맛보기의 의미가 실제 가치보다 여전히 크다. 제품 자체를 두고 보면 비록 삼성이 폴더블 폰 기술과 밸류체인상 비교적 많은 우위가 있지만 제품 피드백상으로 보면 지금 국내 기업, 중국 국내 기업에 못 미친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이 중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지만 시장은 이미 소비자 신뢰도, 브랜드 이미지, 오프라인 유통 채널, 서비스 시스템 등을 다시 구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시장은 이미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향후 재기하고 싶다면 특별히 파격적인 물건이 나타나지 아니고서는 폴더블 폰만으로는 이토록 큰 임무를 짊어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네, 지금까지 도입부에 이어 첫 번째 소제목 잊혀진 구석, 두 번째 소제목 약소와 무지는 생존의 장애가 아니다. 오만이야말로 생존의 장애다에 이어 세 번째 소제목 시장은 변했다까지 번역해드렸고 끝으로 마지막 부분인데요. 소제목도 끝으로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국산 스마트폰이 굴기하는 시기에 삼성은 공교롭게도 가성비 낮은 제품, 나쁜 애프터 서비스, 아나무인격인 태도로 자신으로 하여금 한 발 한 발 폰 황제에서 노랗게 됐다. 참고로 중국어에서 누를 황자, 색깔 황자인데 옛날에 황제가 입는 옷의 색상이 노란색이죠. 이 황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망했을 때 황자, 노랗게 됐다고 합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 국산 스마트폰이 굴기하는 시기에 삼성은 공교롭게도 가성비 낮은 제품, 나쁜 애프터 서비스, 아나무인격인 태도로 자신으로 하여금 한 발 한 발 폰 황제에서 노랗게 돼버렸다.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의 글로벌화 기세는 이미 막기 어렵다.
글로벌 1위의 자리를 지키려면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은 필연코 빼놓을 수 없다. 지금 삼성은 비록 문제점을 의식한 듯 하나 시장에선 이미 기회를 다시 찾기 아주 어려울 것이다. 삼성에 비해 아이폰은 뛰어나게 유창한 OS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샤오미 등 온라인 폰은 가성비, 오포, 비보 등 오프라인 폰은 강대한 유통 채널과 거대한 양의 광고, 화웨이 폰은 양호한 배터리 사용 시간과 신호 등 강점이 있다. 삼성폰은 제품 경쟁력이 하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국산 브랜드를 지지하는 분위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삼성이 다시 정상에 올라가고 싶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네, 삼성은 돌아오지 못한다 라는 중국 현지 칼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칼럼에서는 2016년 사드 사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요.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건은 2016년 9월 초부터 발생한 거고 공교롭게도 그 전후로 사드 배치 사건도 겹쳐서 당시 중국 현지 분위기상으로는 아무래도 설상가상, 불에 기름 끼얹는 격이라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겠지만 이 칼럼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호부단싱, 화불단행이라는 중국의 사자성어가 떠오르네요. 네, 끝으로 칼럼이란 게 칼럼 작성자의 관점이니 모든 중국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지만 현지에 이런 시각이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용 중 개인적으로도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칼럼을 선택해서 공유드렸습니다. 찐중투는 중국 주식 전문 채널이며 본 영상은 중국 현지 칼럼 공유 차원이지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주가와 연관해서 코멘트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